유니그래픽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앞 강의에서 우리 여기 돌출하고 끝났었죠? 돌출이 되어 있는 모델링을 가지고 선택 필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솔리드로 정육면체의 솔리드 바디가 하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 필터가 없음으로 되어 있는 상태. 선택 필터라는 말에서 풍기는 이미지처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걸러주는 것들인데, 이게 없음으로 되어 있으며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작업을 했었던 돌출되어 있는 솔리드 바디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데이텀 좌표계 설정. 데이텀 좌표계도 클릭이 되고요. 선택할 수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선택이 되며 색깔이 반짝반짝하게 바뀌죠? 이것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 필터를 모서리로 바꿔볼게요. 이런 볼륨 있는 물건이 있었을 때 가에 있는 것들을 모서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모서리를 갖다 댔더니 모서리에서는 반짝반짝하게 셀렉션 하이라이트가 되지만 면에서는 되지가 않죠. 그리고 솔리드 바디도 클릭을 해도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모서리가 아닌 곡선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곡선에서는 볼륨에 있는 모서리들이 곡선은 아니죠. 대신 아까 돌출을 했었을 때 제가 곡선을 하나 그었었어요. 여기에는 아이콘으로. 이 선은 곡선이기 때문에 셀렉션이 곡선으로 되어 있을 땐 여기가 곡선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 모서리 선택은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걸 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선택 필터 없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곡선도 선택할 수 있고 돌출되어 있는 솔리드 바디를 선택할 수도 있고 모서리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옆에 보이는 요거 이 아이콘들 지금 보이시죠? 익숙하죠?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배웠던 스냅 포인트와 동일합니다. 자, 라인의 맨 끝에가 포인트가 하나 찍혀져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가지고 갔더니 끝점이라고 설명이 뜨죠. 설명과 똑같이 곡선의 끝점을 선택할 때 이 포인트가 뜨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클릭을 하면 이 하이라이트가 꺼집니다. 하이라이트가 켜져 있을 때는 중간점, 오토캐드의 미드 포인트를 선택할 때 컨트롤점, 제어점 세 번째 거는 이것 두 개 미드점, 중간점과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제어점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여기 끝에도 선택할 수 있고요. 가운데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느낌이 오죠? 교차. 두 곡선이 교차하고 있는 그 부분을 선택할 때, 그 다음에 원호 중심, 서클의 센터, 4분점, 서클의 4분점들, 그 다음 기존 점은 어딘가 포인트가 하나 찍혀 있어야 해요. 포인트가 존재하고 있을 때 이거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곡선상의 점은 내가 임의로 이 커브, 라인 위에 선을 긋고 싶을 때, 라인 위의 것들을 선택할 때, 그 다음에 면 위에 있는 점을 선택할 때, 스냅 포인트들은 내가 쓰고 싶고 내가 지금 필요한 거에 따라서 켜고 끄는 거를 추천을 해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각각이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스냅 포인트가 켜져 있는 것들도 작업을 하면서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했는데 작업을 하면서 항상 윈도우 유지창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 여기 커맨드 창, 시작점을 지정하거나 구속 조건을 정의하라고 떴죠. 유저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메시지죠. 이거, 그 다음에 스냅 포인트, 선택 필터에 대해서 항상 탐색을 하면서 작업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콘 옆에 보면 화살표가 또 하나 있죠? 아까 아이콘의 크기를 줄이거나 아이콘 밑에 있는 텍스트를 빼고 넣고 할 때는 아이콘의 배열, 아이콘 바에서 죄송합니다. 아이콘 바에서 여기 옵션에 있는 것들을 손을 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콘 바로 옆에 뭔가 화살표가 있어요. 이거를
면 수정 드롭다운 명령어들이 이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돌출 옆에 있는 아이콘을 했더니 회전이 있고요. 패턴 특징 형상 밑에를 봤더니 패턴 특징 형상과 대칭 특징 형상 비슷한 것끼리 묶여 있어요. 대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콘들이 더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아이콘을 더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게 특징 형상을 봤더니 나는 회전이랑 돌출이 두 개가 다 따로 나와 있으면 좋겠다. 다 각각 사용한다. 그러면 이 체크 표시 체크를 해주면 체크가 지금 하면서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자주 쓰는 것들 추출, 패턴 특징 형상으로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은 자주 쓰는 것들을 체크가 되어 있으면 다 눈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지면 명령어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밑에 글씨가 있는 것들이 부담스러워지니까 이제 글씨를 없애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특징 형상이나 아이콘 바에서 아이콘 줄에 있는 이 아래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찾으면 명령어들이 숨어 있고요. 또 이것들 아이콘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찾을 수 있는 게 메뉴 바에서 삽입을 클릭해서 특징 형상 설계를 보면 이것들이 보이죠? 여기에서 오른쪽 화살표로 보여도 이것들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오른쪽으로 가면 아이콘들이 더 많이 보이죠? 이런 것들을 찾아서도 쓸 수 있어요. 사람마다 유저들이 설정해 놓는 이 아이콘의 배열이 달라요. 대부분 돌출이 위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외 상세한 명령어들이 달라서 저는 수업을 할 때 메인 메뉴 삽입에서 옵셋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아이콘이 어디에 있었던 건지 전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너무 화면에서 많이 차지하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놔두고 없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옵셋 놔두고 여기 보면 블렌드 주고 그러니까 필렛 주고 챔퍼 주는 것들 구배 주는 거 이거 전부 다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동기식 모델링은 아직 사용 안 하니까 동기식 모델링 아이콘을 끌 거예요. 그리고 곡선에서도 내가 필요한 걸 한번 끄고 놓고 해보겠습니다. 직사각형 이것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스플라인도 없애고 텍스트 놔두고 자, 일단 여러분과 수업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기본적으로 꺼내놓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쓰는 것대로 아이콘을 넣고 빼고 배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가지고 가면 아래에 설명이 뜨는 게 보이죠? 셀, 벽면 두께를 적용하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셀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만드니까 벽면 두께를 적용해서 솔리드 바디를 수정한다는 명령어가 뜨는 거죠. 자, 아까 제가 파트 탐색기 얘기하면서 가능한 없애지 말고 항상 고정돼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저는 처음에 라인을 그었고요. 이것만 봐도 라인을 그었고요. 이 라인을 가지고 돌출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했고요. 그 다음에 셀이라는 명령어를 했어요. 이게 없고 모델링만 보면 이 작업을 할 때 매번 클릭을 해야 되지만 이게 열려 있으면 내가 셀을 한 게 이게 벽면이 너무 얇은 것 같아. 그러면 셀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 값을 내가 손쉽게 수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작업을 할 때 파트 탐색기를 숨기지 말고 열어두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여러분 느끼실 건데 마우스가 변했죠 모양이. 자, 바깥에서의 마우스는 이거였는데 물체에 가져가서 마우스를 했더니 어느 순간 십자가 모양과 함께 점이 3개 떴어요. 느끼셨나요? 다시 한번. 점이 3개 떴죠? 이거를 퀵픽이라고 합니다. 점이 3개 뜬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퀵픽이라는 창이 조금만하게 떠서 내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떠요.
셀이라는 명령어가 되어 있고 돌출도 되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모서리가 있고 면도 선택할 수 있고. 자, 아까 선택 필터 없음으로 났기 때문에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뜨고 있어요. 이 퀵픽이라는 것이 떠서 너무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좀 천천히 떴으면 좋겠다, 빨리 뜨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를 설정하는 곳은 메인 메뉴바에서 환경 설정에서 선택 클릭할게요. 클릭을 하고 나면 마우스 퀵픽 지연, 이건 지연 시간입니다. 숫자가 크면 그만큼 더 천천히 뜨는 거고요. 숫자가 1초면 마우스를 갖다 대자마자 바로 퀵픽이 뜨겠죠. 자, 그 다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할게요. 지금 이게 직사각형 선택을 할 때 내부라고 되어 있죠. 이거의 차이를 한번 보면, 자, 제가 이 안에 있는 걸 다 선택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자, 오토캐드에서도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하죠. 드래그해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게 범위를 지정을 해서. 그런데 이거를 살짝 걸치기 이만큼만 할게요. 그랬더니 이 솔리드 바디는 선택이 되지 않고 모서리 2개와 데이텀 좌표계가 선택이 됐어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됐으니까요. 이거인 즉슨 제가 만든 윈도우 바운다리 안에 완전히 걸쳐 있지 않고 완전히 들어있는 것들만 선택이 되도록 아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뜬 거예요. 그러면 설정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환경 설정에서 선택 해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주고, 이거를 내부와 교차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아까와 비슷한 바운다리로 끄어볼게요. 아까도 이만큼 끄었죠? 자, 교차가 되어 있는 모든 것도 선택이 되게끔 환경 설정에서 탭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게 걸쳐져 있었던 솔리드 바디도 선택이 되는 거죠. 우리 오토캐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윈도우 바운다리 걸쳐지는 거하고 오른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안 되면 모르겠으면 오토캐드를 한번 실행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하단으로 가는 거하고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는 거하고, 이게 오토캐드에서는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환경 설정의 선택에서 교차되어 있는, 걸쳐져 있는 것들이 선택이 되냐 안 되냐를 선택할 수가 있고, 유지에서는 이거를 제가 유저가 여기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교차도 되도록 바꿔 놓을게요. 작업을 하면서 이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내부 교차 바꿔주고 지연 시간 뜨는 건 3초 그대로 둘 거고요. 여기서 확인. 이렇게 해서 퀵픽도 여러분이 이런 게 뜨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제가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도 옮겨보고 저렇게도 옮겨보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도 옮겨보고요. 줌도 되고. 유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마우스 컨트롤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자, 엔드포인트를 누르면 이게 ISO 뷰로 XYZ 좌표계로 물건을 놓습니다. 셀을 이렇게 다시 선택을 해볼게요. 자, 방금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방금 선택을 하는 옵션을 설정하는 걸 배웠는데, 선택을 했는데 해지하고 싶다. 그럴 때는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다시 왼쪽. 클릭은 왼쪽 마우스를 누르는 게 클릭이죠. 그러면 선택한 게 해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되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한 게 해제가 됩니다. 이런 건 어떠한 경우에 좋으냐면,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여러 개 있어가지고 아까 바운다리를 바꿔놨으니까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빼고 싶네요. 이거 커브 2개가 선택을 했는데, 이럴 때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클릭.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왼쪽으로는 객체를 선택할 때 사용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Shift를 누르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되어 있는 객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의 두 번째는 우리 휠 버튼이죠. 휠 버튼을 이렇게 휠을 위로 아래로 바꾸면 줌인, 줌아웃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두 번째를 클릭을 하면 휠을 클릭도 할 수 있죠.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엔터가 됩니다. 오케이. 이런 건 명령어 실행했었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서 마우스 가운데를 휠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OK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설정이 되면서 아까 봤었던 이 돌출창이 사라지는 거죠. 이거는 명령어를 실행하고 나서 확인키를 눌러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네, 확인키를 누르는 것보다는 마우스 휠 버튼을 가운데 한번 클릭해 주는 게 훨씬 작업이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습관을 항상 들여놓는 게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우스 세 번째. 마우스 세 번째는 어디서 마우스 세 번째 버튼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이는 게 달라요. 자, 이런 객체 위에서 돌출되어 있는 모델링이 되어 있는 객체 위에서 마우스 세 번째를 클릭을 하면 이것들에 대한 설명이 뜨는 거고요. 그 다음 바탕화면에서 비어있는 화면에서 마우스 세 번째를 뜨면 선택 필터도 뜨고요. 스냅 포인트도 뜨고요. 아까 봤었던 회전 참조 설정, 포인트도 설정할 수 있고요. 렌더링 스타일도 바꿀 수 있네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 세 번째 버튼은 화면에서 눌렀을 때와 그다음에 객체 위에서 눌렀을 때가 보여지는 게 다르다는 거,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마우스 이렇게 보이는 거는 자, 이거는 바꿔줄 수 있습니다. 메뉴바에 보면은 렌더링 스타일을 설정해 주는 게 있어요. 대부분 이걸로 많이 작업을 해요. 음영 처리되어 있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방금 컨트롤 F키를 눌렀어요. 비어있는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맞춤, 현재 윈도우 창에 맞춰서 꽉 차게 들어오는 거죠. 오토캐드에서도 줌 올 하면은 보이는 윈도우 창에서 꽉 맞게 들어오죠. 그거와 똑같은 기능이에요. 맞춤.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거 돌출도 하고 셀도 하고 라인도 그었더니 이게 또 수정됨으로 바뀌었죠. 제목 표시줄이. 여기에서도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파일, 저장, 컨트롤 S. 수정됨이 없어졌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중 혹은 레포트를 제출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이게 보인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컨트롤 S를 한 번씩 눌러주면 좋아요. 안 그러면 작업한 걸 몽땅 다 날릴 수가 있죠. 그럼 가슴 아프니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지는 한글인데 영어로도 할 수 있고 한글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환경 변수에 있는 값을 설정해주면 되는 거고, 경로도 한글이 다른 PC에 가서 NX8이나 7.5를 쓰는데 한글에 만드는데 이게 자꾸 안 된다. 이럴 때도 변수 값을 손대서 경로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의 환경 변수까지 컨트롤하면서 써가는 고급 스킬들은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